일주기를 앞두고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4.29 광주 서구울 보궐선거 후보 등록 이후 첫 주말을 맞아 각 후보들이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호남 고속철 KTX가 관광객을 몰고 오면서 호남의 주말이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제값받기 힘든 지역 농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새로운 판매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세월호 일주기 16일이 다가올수록 추모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희생자 가족과 특별조사위원회는 사고 해역을 찾아 1년 전 그날을 떠올리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팽목항 부두에 일반인 희생자들의 합동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단원고 학생 희생자들에 비해 수가 적지만 부모 형제를 잃어버린 슬픔은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기 싫은 게 이제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가슴이 무겁습니다. 이어 사고해역을 방문한 가족들은 세월호 침몰 지점에 설치된 부표를 보며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여행도 잡아놨는데 왜 여기 와서 분모가! 분모가! 시행령 폐기를 주장하며 잠시 활동을 중단했던 특별조사위원회도 다시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이석태 위원장과 특조위원들은 진상규명 활동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의 시행령 철회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좀 더 일찍 출범이 됐었으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을 텐데 그 점이 대단히 국민들과 또 가족께 죄송하고 어떻든 간에 지금부터라도 세월호 참사 일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희생자들을 위로하려는 추모객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5.18 희생자 가족과 종교, 교육단체 등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이 영정 앞에 헌화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아플 때 그 부모들은 얼마나 찢어지겠는가 하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35년 전에 우리가 겪었거든요. 참사 일주기 하루 전날인 오는 15일에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 500여 명이 팽목항을 찾아 희생자들의 위령제를 지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호남 고속철이 개통한 지 열흘 정도 됐는데요. 고속철 개통과 함께 호남의 주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김인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용산발 광주 송정행 KTX가 멈추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가벼운 복장으로 남도의 주말을 찾은 이들은 다시 버스를 골라 타고 벚꽃을 따라 전남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새로 개통해가지고 처음이야? 네, 여기 해서 또 1시간 반밖에 안 걸린다 그래가지고 친목계에서 여기 여행 투어하러. 버스에서 내려보니 부쩍 가까워진 남녘 풍경이 활짝 피어납니다. 호남 고속철이 실어온 관광객들로 꽃축제도 더 풍성해졌습니다. 모든 걸 벗어버리고 아무 부담 없이 여기 와서 마음껏 거닐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아요. 개통 첫 주 130%대로 치고 올라온 호남권 1일 KTX 이용객은 개통 두 번째 주로 접어들면서 최고 140%까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으로 유입되는 주말 관광객이 증가세입니다. 한 2,000명 정도의 우리 수도권의 고객분들이 또 보길도, 청산도, 그다음에 우리가 또 영암 이쪽으로 많이 오시는 것 같고요. 그야말로 현재 추세로 봐서는 우리 호남 관광에 금맥이 뚫렸다. 이에 따라 개통 전 다소 한산했던 광주 송정역은 점차 드나드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 이용객이 평균 3배 가까이 늘어나며 광주 송정역은 호남의 관문으로 순조로운 첫 발짝을 내딛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4.29 광주 서구울 보궐선거 후보 등록 이후 첫 주말을 맞아 각 후보 진영이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각 후보 진영은 주말을 맞아 등산로와 체육대회 현장, 그리고 상업시설 등 사람이 많이 보이는 현장을 찾아 얼굴과 공약 알리기에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후보들은 특히 출마의 진정성과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 지역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하며 자신에게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광주 서구울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 5명이 어젯밤 광주 MBC에서 첫 합동 TV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각 후보들은 정치 현안과 서구 지역 발전 전략을 놓고 치열한 정책 대결을 펼쳤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각 후보들은 광주 서구의 발전을 앞당기고 팍팍한 서민들의 삶에 희망을 주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그렇지만 방식은 달랐습니다. 정승 후보는 힘있는 여당만이 갖는 프리미엄을 통한 광주 발전을, 천정배 후보는 기득권에 안주한 새정치민주연합 심판과 호남 정치 복원을 통해 호남의 한과 눈물을 거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호 1번 이정승을 딱 1년만 한번 써보십시오. 일 잘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광주 발전 확 앞당기겠습니다. 호남 정치를 부활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평등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 미랄이 되겠습니다. 야권을 전면 쇄신해서 정권 교체의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날선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조영택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선거구를 5번이나 바꾼 천정배 후보의 진정성의 의문을 제기하며 유일한 수권 대안 세력임을 강조했고, 본인이 처한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작년 다르고 올해 달라지는 그런 요구와 주장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강은미 조남일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지역차별,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역 독점 폐해를 지적하며 지역 일꾼론과 생활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담배세나 뭐 연말정산이나 뭐 하나 서민들 입장을 대변해서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서민 지갑 줄줄 셀 때도 못한 것을 한성 늘린다고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이번에야말로 서구를 제대로 발전시키고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지역 일꾼을 원합니다. 그래야만 정권 교체의 희망도 있다고 말합니다. 각 후보들은 또 상무와 풍암 등 지구 단위별 특화 발전 방안과 중앙공원의 국가 생태공원 조성 등 서구 발전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며 유권자의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나주시 왕곡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23살 김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렌터카를 빌려 나들이를 다녀오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23살 박모 씨가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68%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작물은 많은데 제값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로컬 푸드 직매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토요일마다 순천 조례호수공원에서 열리는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지역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제철 농산물이 소비자들에게 곧바로 판매됩니다. 이 같은 로컬푸드 직매장이 순천만정원에 들어섭니다. 순천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제1호 로컬푸드 직매장을 순천만정원 동쪽 주차장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로컬푸드를 재료로 한 농산물 가공센터도 건립됩니다. 순천시 서면에 1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가공센터를 만들어 납품한다는 겁니다. 신선 농산물만 판매를 하게 되면은 농산물 소비 저변이 좁습니다. 그래서 가공을 해서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판매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 2013년 말 문을 연 여수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은 운영 1년여 만에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1년간 판매 목표액 50억 원을 넘어 한 해 70억 원 규모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생산자는 소득 증대를,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시중보다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이중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생산자들은 또 농가의 소득으로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어 좋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평균을 내보니까 농가 1인당 200만 원 웃도는 소득을 얻었더라고요. 현재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모두 8곳. 로컬푸드 직매장이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판매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양시가 민간 활용 가치가 높은 100억 원 규모의 일반 재산을 매각해 주민 불편 해소와 함께 재원 확보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공유재산 사이에 끼어 있어 활용이 어려운 시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토지 172필지, 일반 건물 7동, 아파트 5동 등 100억여 원의 상당의 부동산을 찾아내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달 중 감정평가를 마치고 다음 달부터 일반 입찰이나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에 나설 계획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단체 종목 조 추첨 등을 맡은 60개국 대표단이 소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정남 북한 대학생 체육협회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 4명이 도착한 데 이어 오늘까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60개국 대표들이 등록 절차를 마치고 내일 있을 사전회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내일 오전 대표단장 사전회의 참석과 경기장 시찰 등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모레는 축구와 핸드볼 등 6개 단체 종목에 조 추첨을 할 예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과 광주당원,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대구당원 300여 명은 오늘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참배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이번 행사는 영호남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몇 년째 풀리지 않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문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고흥 우주발사전망대 일원이 봄꽃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락논 둘레길 3km와 가족 산책로와 능선길, 상림 욕장길이 조성된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 일원에는 다락논 유채꽃과 진달래가 활짝 피어 상춘객과 트레킹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락논의 유채꽃 단지는 주변의 몽돌 해변, 기암괴석과 어우러져 상춘객들에게 탁 트인 다도해를 배경으로 천혜의 경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봄철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3월에서 5월 사이 모두 3,21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60명이 사망하고 6,34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치사율도 100건당 5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2.3명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산불 위험이 큰 불법 소각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산림청은 오늘부터 다음 주말까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 논과 밭두렁, 쓰레기 등을 태우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산림이나 그 인근 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